뭐 하는 거야? 이게 국회의원의 태도야? 문재인 정부의 철학과 기조의 연속성을 이어가면서 시기적으로 봤을 때 지금 예산안 심사가 끝난 것도 아닌데 왜 진행 중에 인선 발표를 했느냐. 그 이유가 좀 궁금해지기도 하는데 어떻게들 보십니까? 그건 잘못이. 예산 불과 22일을 앞두고 예산 담당 부총리를 바꿔버리면은 예산을 누가 하고 하겠어요? 새로운 부총리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 청문회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지난번 통계청장 바꿨을 때 제가 좀 비아냥거렸어요. 통계청장 바꿨으니까 이제 경제 잘 되겠네. 그런데 그 후 2, 3주 있다가 차관 인사를 해놓으니까 보복 인사로 보이잖아요. 네. 저는 문재인 대통령이 이번 예산 통과시키면은 내각이건 청와대 비서실은 상당한 인적 개편을 할 겁니다. 그때 함께 했으면은 이런 혼란이 오지 않을 것 아닌가. 저는 그렇게 최소한 예산안 심사 생각해서 통과 이후에 이루어졌어야 그렇죠. 되는데 어차피 예, 이제 너무 두고 혼란을 보세요. 가중시켰다. 합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현재 전망이 있었는데. 김현장 투탑을 교체를 한 것은 문재인 정부의 경제 정책인 소득 주도 성장 경제 정책을 계속하겠다 하는 사인이에요. 그 바뀐 분들이 무슨 시장에 다른 사인을 주기 위한 인사가 아니고 크게 다르지 않다. 뭐 진짜로 돌려막기 인사예요. 회전문 인사. 예. 네. 근데 괘씸죄가 굉장히 컸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걸 또 안에서 제동을 거는 사람도 없었다는 것이 저는 문제라고 생각하는 게 이건 상식에 어긋나는 인사거든요. 문책성 인사로. 문책이라는 건 뭐냐면 우리 김동연 그 부총리는 저희 때도 일을 했습니다. 청와대에서. 그래서 뭐 저도 잘 알죠. 저희 연배도 예, 그때도 행정관 했어요. 그러니까 저희 때는 비서관 했어요. 그리고 좋은 인재이기 때문에 어느 정권에 가든지 역할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했던 분인데 앞부분에 자기 목소리를 사실 낼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어요. 솔직히. 그죠? 뭐 소득 주도 성장이니 탈원전이니 이런 거에 대해서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서 그거 할 거면 하지 말아야죠. 그 자리에 나와야 되니까 그 한계 속에서는 나름대로 문제를 지적하고 했는데 요 최근에 경제가 지금 뭐 모든 지표가 지금 심지어 KDI 국책연구소조차에서도 경기가 지금 둔화 단계에 들어갔다 그러는데 어떻게 된 게 여당하고 청와대 있는 사람들만 낙관이야 그냥 위기의식이 없이 다 잘 되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 이 양반이 말을 이제는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됐다고 봐요. 그런데 결정적인 것은 엊그제 그 정치적 의사결정에 문제가 있다. 네. 개인적으로는 경제가 위기가 아니라 경제에 관한 정치 의사결정의 위기라고 저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엔 결정적으로 심기를 건드렸을 거예요. 야 어차피 바꿀 건데 놔두면 앞으로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점점 더 무슨 얘기할지 모르니 이제는 안 되겠다. 기왕 바꿀 거 빨리 바꾸자. 라는 판단을 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근데 그 얘기 나오기 전에 이미 이제 바꿀 거다라는 얘기는 돌았잖아요. 아니, 언제 바꾸냐 하면 심지어 그 후임자가 누군가 그 명단까지 나돌았단 말이죠. 예. 근데 대통령이 결심을 쓰지 않았다라는 건 내가 볼 때는 이제 예산안 심사가 끝난 다음에 하려는 게 원래 대통령의 의중이었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이제 언론에서 새어 나가가지고 자꾸 이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이게 이제 대통령 입장에서는 지금 안 하고 필기를 하게 되면 그나마 기조를 바꾸는 것도 아니라 단지 그 분위기 쇄신하겠다라는 차원에서의 일인데 분위기 쇄신의 효과조차도 없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부랴부랴 그냥 땡겨가지고 한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김동연 부총리가 이런 이제 발언을 했었지 않습니까? 이제 여기에 대해서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다시 물어봤습니다. 그러니까는 그 뜻이 뭐냐? 근데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김동연 부총리는 국회에 좀 미뤘어요. 그러니까 규제개혁 입법이라든지 경제구조개혁 입법 이런 것들이 정치적 의사결정을 필요로 하는 경제 부분에서의 중요한 그 계기들이거든요. 이런 것을 위해서 이제 머리를 맞대고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는 이것이 자기가 경제 사령탑이라고 했지만 자기 마음대로 의사결정을 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었다라는 것을 애둘러 얘기한 것 아니냐. 이런 것들이 이제 시중의 일반적인 평가인 것 같아요. 경제사령탑이라고 하지만은 경제사령탑이 경제를 다 결정하면은 대통령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뭐 그런 얘기보다는 제가 생각할 때는 과거에는 내일 개각하더라도 오늘은 부인하는 거예요. 내일 발표를 해도 국민도 언론도 그러려니 했단 말이에요. 네. 뭐가 제일 중요하냐 하니까 공무원들이 장관이 바뀐다고 하면 일제히 스탑돼요. 움직이질 않죠. 모든 업무가 마비되는 마비되죠.
그런데 지금 보세요. 이 중차대한 470조의 예산을 가지고 있는데 물론 진중권 교수께서 말씀하신 대로 바뀐다, 뭐 한마평 나온다 하지만은 그 관리를 잘못한 것도 이 정부 책임이에요. 그러니까 예, 맞습니다. 근데 그렇기 때문에 뭐 겉으로 드러난 액면의 말을 갖고 우리가 뭐 옥신각신할 건 없다. 이건 뭐 신문에 다 나잖아요. 그리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김동연 부총리는 지금 그 부총리 생활을 하는 도중에 계속해서 엄청난 정치적 억압과 스트레스를 받은 것만은 100% 맞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과거의 인연들이 다 이렇게 얽혀 있잖아요. 경제를 운영해온 자기 뭐 선배들도 있고 과거 뭐 이 정권 저 정권에서 다 인연을 맺었던 분들로부터 그동안에 엄청난 질타를 받았어요. 자신은 개인적으로. 당신은 왜 할 말도 못하고 거기서 그러고 있느냐.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더 이상 이 상황을 방치하는 것처럼 말을 애둘러서는 안 되겠다고 하는 그런 절박감을 충분히 느꼈을 만하다는 것이고요. 뭐 다른 걸 다 떠나서 교체할 시기가 아니라는 것이 매우 중요한 대목이기 때문에 아까 우리 의원님 얘기하신 것처럼 그렇기 때문에 그건 청와대에 놀리고 한 달 전, 두 달 전만 해도 그거 갈아치우라고 그렇게 나팔을 아니 그러니까 불더니 정치권 얘기를 하지 말고 우리 외부자잖아요. 내가 자유한국당을 대변하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객관적인 얘기를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더 중요한 건 정치권에서 말이죠. 하는 얘기를 우리가 대변할 이유는 없다고.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이제 두 분은 이제 어쨌든 물러났잖아요. 그러면 이제 새로 임명된 분들의 문제가 더 중요하잖아요. 우리한테는. 정책실장에는 이제 김수현 전 사회수석이 임명이 됐고 부총리에는 이제 홍남기 국무조정실장이 임명이 됐잖아요. 근데 저는 이게 바뀌어서 뭔가 좀 기대가 되고 희망을 가질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러기가 어렵다는 게 저는 더 걱정이죠. 뭐 가신 분들이야 뭐 가셨으니까. 근데 이전 수석님 말씀대로 여전히 돌려막기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그런 거예요? 부분도 있고요. 구도상 그러니까 김수현 사회수석은 우리나라 뭐 부동산 정책을 지금까지 주도로 해온 분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청와대에서 기존의 우리나라 경제 정책을 같이 주도했던 인물이죠. 근데 이제 이분이 정책실장으로 살짝 자리를 옮긴 거죠. 그러면 이제 더 포괄적으로 경제를 앞으로 정책을 주도하게 될 수 있는 여러 가지 여건을 다 갖췄어요. 그런데 이제 홍남기 부총리는 이제 그런 입장이 아니어서 부총리가 이제 됐어요. 그러면 지금까지 계속 우리가 김동연, 장하성, 이 김앤장 문제에서 가장 이제 지적됐던 게 뭡니까? 아니 부총리가 어디 갔냐? 왜 부총리 계속 패싱 현상이 나타나냐? 이거였잖아요. 네. 왜 청와대 수석이 주도를 하냐? 그런데 이제 그 기조가 앞으로도 이어질 계속 것이다. 유지가 될 그런 구도적인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계속될 수 있다.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김수현 정책실장도 잘 모르고 몰라요 실제로. 홍남기 부총리도 잘 몰라요. 그렇지만은 이분들이 좀 책임의식을 가지고 했으면 좋겠다는데 네. 저는 우리 이낙연 총리를 굉장히 좋아하고 요즘 대통령 후보로 진보 계열에서 1등을 나서 여론조사에서 상당히 기대를 가지고 있는데 홍남기 부총리는 전부 이낙연 총리가 잘 보여가지고 된 것으로 언론에 나요. 또 그렇게 총리가 부총리를 추천할 수 있는 힘을 가진 것은 참 좋은데 만약에 잘못하면은 경제 실패의 원인을 예. 이낙연 총리한테 져야 되는 것 아닌가 이것 때문에 걱정되니까 한번 그것도 좀 짚고 넘어가서 그 내각 얘기는 다음 주에 저희가 예 다음 밝혀졌으면 주에 좋겠어요. 아니, 근데 해보겠습니다. 대선 주자 관리까지 벌써 하시네. 이게 교체가 확실시 되면서 김 부총리의 소위 몸값이 지금 올라가고 있다 이런 평가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한국당에서 직접 아직 러브콜을 준 거는 아니지만 굉장히 차기 대선 주자군에 포함시키려는 분위기가 있다. 이런 반면에 또 여당이 민주당에서는 이러다 김 부총리 보수 진영에 뺏기는 거 아니야? 그래서 굉장히 위기감이 있다. 이런 이야기가 같이 나오고 있거든요. 저는 이 영입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보면 흐름은 자유한국당이 되게 러브콜을 보낼 것처럼 여러 가지 정진석 의원도 페이스북에다가 좋은 말들 잔뜩 늘어놨더라고요. 뭐 옛날에 자기랑 인연도 막 소개하면서. 비대위로 영입하려고 했었다. 뭐. 예, 그런. 자유한국당이 워낙 그러면서 인물이 없어서. 연기를, 굉장히 다급하잖아요, 자유한국당이. 예. 그런데 저는 김동연 부총리가 바보가 아니면 그 자유한국당에 가실 일은 없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 관료가 평생 관료하신 분 아니에요? 이제 관료가 정치권에 발을 디뎠다가
뭐 낙마를 하거나 망신당하거나 인생이 꼬인 그런 사례들이 뭐 반기문 총장이 대표적인 예 아닙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잘 봤기 때문에 그런 경솔한 선택은 안 할 거다라고 저는 봅니다. 네. 예. 자꾸 해석을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이제 사실상 이분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사람 중심 경제의 틀을 만들었고 경제 패러다임 전환의 기초를 마련했다라고 자기가 평가했던 건 뭐냐. 결국은 앞에선 두 번의 정권과는 다른 경제 패러다임을 자기가 만들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장하성 그 실장하고의 그 충돌도 가만히 보면 결국 그거예요. 이 최저임금이라는 게 고용에다 영향을 끼쳤느냐 안 끼쳤느냐. 그렇죠. 이걸 갖다 확대 해석을 해가지고 아마도 이제 영입을 해서 이분들 소득주도 성장에 반대하는 투쟁을 정권 내부에서 한 투사 이렇게 또 만들어가지고 이분만 영입을 하게 되면 굉장히 좋죠. 왜냐하면 정부를 공격하기 굉장히 중요한 무기가 되니까 아마 그것 때문에 이제 그 자유한국당 측에서 무리한 해석을 통해가지고 이분을 이러는데 제가 볼 때 실체가 없는 것 같아요. 김동연 부총리가 어떤 당에서 러브콜을 하더라도 저는 정치는 안 하실 것으로 압니다. 그분의 성격상. 그러나 정무직 부총리로 일을 했으면 저는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밖에서도 돕는 네. 자세를 보일 때 후배들한테도 국민들한테도 좋게 보인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예.